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120여 명에 달한 가운데 오늘부터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이었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개당 200원에서 300원까지 인하하는 가격 조정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스크 착용 귀찮아도 꼭 하도록 합시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선거 조작 증거라며 제시한 투표용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통합당 새 원내지도부는 첫 일정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남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저건 또 뭡니까? 손을 흔들고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정불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프닝에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앞으로 출퇴근 시간에 탑승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많이들 챙기시긴 했는데. 네, 뭐 사실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착용하고 이미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강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탑승을 할 수가 없는 아예 개찰구에서 제지를 해서 마스크를 사와서 착용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기준이 이제 혼잡도가 150%일 때 한해서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뭐 출퇴근 시간에는 뭐 150%가 아니라 200%. 네, 200, 300 그렇게 나오니까요. 네. 거리 두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은 150%가 150%에 밑돌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호선별 혼잡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SNS,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또 홈페이지 그리고 또타 지하철 앱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혼잡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또타 지하철 앱. 네, 혼잡도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150%가 넘어간다면 의무 착용입니다. 그냥 차고 가시는 게 가장 맞아요. 그냥 차고 가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항상 휴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설 때는 120%인데 더 갔더니 뭐 170%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타고 이러면은 그렇죠. 내려야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 지금 이게 굉장히 또 뉴스가 됐어요. 방역당국 발표가 있었는데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지금 학원 강사였단 말이에요. 인천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굉장히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25살 A씨 지난 2, 3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하고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조사 때 무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보니까 역학조사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GPS 추적을 한 결과 파악을 한 거예요. 학원 강사였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학원에 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일에 오후에 그 미추홀구 학원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고교생 9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7일에는 연수구 가정집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상대로 과외 수업도 했어요. 과외 수업까지? 네. 그건 진짜 밀착돼서 접촉해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딱 봤더니 정말로 학생들이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학생이 7명, 성인 4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럼 또 A씨로 가족들도 인해서. 감염됐을 수 있잖아요. 그 그렇죠. 학생들. 가족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 수업받았던 고등학교 1학년 4명, 또 고3 여학생 1명이 확진됐고 이 과외받은 아까 밀접 접촉했다고 했잖아요. 이 여중생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 여중생의 쌍둥이인 중1 남학생도 확진이 됐어요. 학생만 7명이 감염됐고 여기다가 A씨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료 강사 또 과외 학생의 어머니, 과외 학생 어머니와 접촉한 또 다른 과외 교사 이렇게 감염이 됐고 또 다른 A씨와 접촉한 인천 103호 확진자 이렇게 해서 성인 확진자가 4명이 감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 더 늘어날 수 있죠. 인천시 그 강사 A씨로부터 감염된 학생 2명이 교회를 갔었어요. 어떡해. 교회 두 곳의 신도 1,050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죠. 지금 굉장히 겁이 나는 게 학교가 또 다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학교가 계약을 했다 네. 한 상황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실 이게 학교가 계약을 한 상황이었다면 이게 훨씬 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감염이 됐는데 사실 이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학교 안은 뭐 클럽보다 더 심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맞아요. 네,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뭐 다음 주부터 이제 고3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그러게요. 대해서 좀 회의감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 7일 이때는 이 용인 66번 환자가 이 확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근데 그걸 보고도 계속 가서 강의했다, 강사 일을 했다는 건 글쎄요. 저는 계속 비판이 그러게요. 나올 것 같아요. 네. 조금 네, 속상하네요. 굉장히 좀 약간은 화가 좀 나기는 합니다. 네. 자. 지금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난지원금 우리 박정우 기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항상 그랬는데 네. 일단은 이제 소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네. 이제 월요일부터 신청을 하고 그리고 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금방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빠르면 받고. 이제 신청하고 이틀 정도 후에 들어온다라고 해서 월요일에 신청한 분들 중에서 오늘 받은 네네.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건데 뭐 아직 그 효과가 뭐 어떻다 저떻다 지금 방금 나온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이전에 서울이나 뭐 경기도 같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제 재난 기본소득을 이 지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면은 이번 그 국가에서 주는 그 재난지원금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는 모양인데 이 경기도가 이 전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이제 10만 원 상당의 뭐 지역 화폐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사용량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그 뭐랄까요? 하여튼 다른 지자체가 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7, 80%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수준이라면은 경기도는 이 재난 지원금 지급 이후에 한 100% 가까이 한 90몇%로 이게 올라갔다. 전년도 대비를 해봤을 때 다른 지자체는 조금 줄었는데 경기도는 거의 똑같다.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반색을 하고 있는데 이 마트에선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쓰려고 이제 편의점으로 많이들 오시면서 그 이마트 24의 경우에는 이 제로페이 4월 결제액이 이 전월 대비해서 4배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하고 또 GS25도 이번 긴급 그 재난지원금으로 그 육류를 구매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뭐 이런 통계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뭐 편의점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또 여러 자영업자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편의점에서 그 이번에 보니까 와인이 많이 팔렸대요. 아, 네네. 편의점에서 와인도 팔아요? 예, 팔아요. 몰랐어요. 이 그 지역의 이 재난지원금 이거를 쓰는 거에 분석해 왔더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뭐 와인 아니면은 그 전자제품도 팔리고 비싼 제품들이 좀 팔리는 상황 그런 게 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전자제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뭐 이 보조 배터리도 있고 뭐 이어폰도 있고 예, 맞아. 이어폰 있는 건 봤어요.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기업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현대차, 뭐 SK, LG, 롯데 5대 기업 임원들을 포함한 주요 대기업들 임원들 사이에서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뭐 금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로 신한금융 같은 경우는 그룹 본부장급 이상 임원 약 250여 명이 이 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고 부서장급 이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재계 임원들 얘기는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관제 기부 뭐 이거를 논란이 피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일부 기업에서는 일정 직급자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뭐 신청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정말요? 그리고 연말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자발적인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쓰는 것도 일종의 뭐 기부는 아니지만 돌아 간접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좀 드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돈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맞아요. 뭐 지역 경제의 좀 활성화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쓰셔도 되는 거고 또 기부를 하셔도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돈이 돈다고 해서 돈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 돈이에요. 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돈은 돌아야 됩니다. 요새 물이 올랐어요. 우리 박정우 기자가 방송에 아주 감이 올라갔고 그런가요? 네, 굉장히 많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위기감을 느끼는 정글리. 네. 올라갈수록 저는 떨어지고 있어요.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네, 이용수 할머니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신 후에 이제 경향신문에 오늘 입장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요. 네. 이용수 할머님은 이 폄훼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축을 좀 다른 곳으로 좀 옮기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한일 양국 학생들에 대한 역사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 30년간 투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사업 방식의 오류나 이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합의 위안부 합의 이 관련해서 신뢰 회복 그 자료들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지난 30년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의기억연대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곳과 함께 더불어 활동을 해놨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폄훼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저도 전문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유려하게 쓰셨더라고요. 네네. 물론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걸 이렇게 뭐 좀 조금 뭐 도움을 주든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이고 네 그리고 특히나 학생들 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지금 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이 조직의 월급을 얼마를 받았냐라든지 또 어디서 돈을 썼는데 그 돈은 뭐 어떻게 쓴 거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 혐의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냥 정확하게 그거를 사실관계를 드러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시민단체 운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할머님이 보시기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네. 수요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정대로 열린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는 참석은 안 하신 거고요. 네. 그렇죠. 참석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 처음 열리는 집회였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좀 전환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부 활동가만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취재진을 포함해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마스크 다 쓰시고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나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참석을 했고 윤미향 전 이사장, 그러니까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나영 이사장은 뭐라고 했냐면 정의연에선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운영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다만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 국세청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 잡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이런 보도를 규정하면서 30년간 이어온 진정성 있는 헌신과 끈끈한 연대를 제발 훼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시민단체가 굉장히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예전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사실 어떤 전문적인 회계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시스템을 들이지 못했던 건 많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조금 운영에 있어서 힘이 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로 해서 시민단체들도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투명하게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사실상 이 그 시민단체 상근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굉장히 좀 적은데다가 게다가 또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게 뭐 기업처럼 뭐 어떤 회계 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회계도 같이 하는 좀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좀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도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비원 갑질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이 가해자, 이 가해 입주민이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게 경비원 그 돌아가신 분의 형한테 보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굉장히 협박성이고 또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이상한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뭐냐면은 뭐 이 본인이 그 경비원에게 뭐 이른바 이제 뭐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 진단서를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 진단서가 2년 전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서였대요. 그러면서 뭐 그 경비원 분에게 뭐 네가 밀쳐서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이 밀쳐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또 이 경비원 분에게 또 머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이 지금 뭐 진실이고 드러날 거다. 뭐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금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그 지금 근데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하면서 빈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족들은 오늘 아침에 뭐 방송국에서 이 유가족의 그 고인의 형 분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 들었는데 그 가해자가 와서 사과를 하면 우리도 좀
좀 뭐랄까 하여튼 이 문제를 좀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진 않고 근데 또 정작 전화를 하면 또 전화는 되고 좀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근데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번 주 안에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관계자 주민들에 대한 1차 조사는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피의자 신분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조사가 좀 진행돼야지 이 사건을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란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어요. 그저께 올라왔는데 벌써 3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해야 되는 20만 명이 넘어선 거고요.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이 경비원의 빈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거듭하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다라고 빈소를 찾아서 또 조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이런 상황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잊을만 하면 또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처우가 정말로 개선이 되고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심심치 않게 다시 또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게 과거에 이제 경비원들에 대한 이제 폭행 사건이 계속 불거지면서 이 경비원 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맞아요. 경비 업무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주차 관리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이 청소나 이런 거를 해서는 그 법 외의 일입니다. 그 법 외의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명백하게 경찰이 뭐 불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계도 기간을 갖고 정확하게 그 이후로는 뭐 법 외의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이 계도 기간을 연장하면서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경찰에서 뭐 의지를 갖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또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단속도 못하고 또 계도 기간만 갖고 좀 계속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좀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들 안 계세요. 네. 대체로 이제 앞에 초소에만 딱 계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고 옛날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비원분들이 꽤 좀 계시는데 이런 경우 이제 주차 같은 경우는 또 입주민들의 반발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워낙에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약간 발레 파킹 하듯이 조금 네. 좀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입주민 입장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이분들께 좀 잘해드린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는지 잘해드리고 모르겠어요. 있죠. 그쵸. 몇몇 사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몇몇 사람의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사건 사실은 관련해서 이 일을 처음 세상에 알린 아파트 입주민과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때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 지금 뭐 골프 관광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 시국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브닝쇼 식구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아니 그렇게 기특한 네. 단독까지? 네, 통합당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 만든 포도 네. 모임. 네, 과일의 그 포도는 아니고요. 포용과 도전의 줄임말입니다. 이 포도 모임이 오는 19일부터 1박 2일로 여행을 가려고 한 건데 총 10명의 의원, 당선인 2명, 낙선 또 불출마 8명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20대 국회에서 했던 의원들 모임 해단 워크숍이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가 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당 상황이 이 지경인데 골프 치러 가는 게 말이 되냐 지적이 나왔고 본인은 다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부모님은 그렇죠. 정의당 또 오연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다시 확산 일로인 마당에 제1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때로 골프를 치고 놀러 다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어요. 네. 여론이 계속 안 좋아지자 오늘 일정 부산 여행 가는 일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조금 이런 시국을 감안을 해서 뭐 워크숍도 좋지만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골프장에서 뭘 포용하려는지 잘 모르겠네요. 골프 치고 저녁에 워크샵. 네, 워크샵으로. 골프 치고 이제 저녁 먹으면서. 네.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운동을 하는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리고 골프 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죠. 네. 포용에 대해서요? 네, 골프를 안 쳐서 전 잘 모릅니다만은. 네. 자,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개표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에 이게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고서 이제 중앙선관위가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복잡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좀 아스트라란 일이 벌어졌어요. 맞아, 아스트라. 딱 그 말이야.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의 사전 투표 조작 증거라면서 이 투표용지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 도장도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가 이제 맞아요. 뭉탱이로 어디선가 발견이 됐다라면서 쭉 보여줬는데 이게 일련 번호를 딱 보니까 이게 특정 선관위 지역 선관위에서 분실된 것이라는 거죠. 거기가 이제 구리 선관위인데 과연 구리 선관위에 잘 있던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뭉탱이로 민경욱 의원한테 흘러가게 됐을까?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이를 의정부지검이 맡게 됐는데 일단 이 중앙선거위원회는 이 구리시 선관위에서 이 투표용지를 보관하다가 분실을 했다. 이 성명 그것도 좀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성명 불상자가 그러니까 투표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쓰지 않은 투표 용지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투표 용지들을 그 한 곳에 이제 모아놨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그 잔여 투표 용지를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앙선관위 측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수 경위에 대해서 지금 그 수사 의뢰를 한 건데 어쨌든 이 중앙선관위는 뭐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이 부정선거 의혹은 뭐 심각한 그 의혹에 대해서 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뭐 투개표 주장은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왜 가져갈까요? 그리고 진짜 이게 참 아스트랄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몽환적이고 현 세계에서 있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가끔 서리얼이란 말도 쓰거든요. 뭔가 초현실적인 일이 좀 약간 일어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경욱 의원은 사전투표용지라고 했는데요. 그 선관위는 아니다. 그 투표일에 그 4월 15일 원래 투표하는 날 그날 있었던 그 투표용지고 그게 그 개표소에 가서 거기서 보관되어 있는 건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누가 가져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CCTV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밝혀낼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네요. 자, 지금 뭐 신임 원내대표들 뭐 회동 일정이 오늘 만날 줄 알았는데 이제 내일 오후로 이제 잡혔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첫 외부 일정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표를 끌어놨다고 하더라고요. KTX 표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총선에 참패하면서 통합당이 영남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TK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그리고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40년이 됐는데 우리가 뭐 잘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좀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줄 것 같아요. 뭐 장재원 의원도 간다고 했고 여러 개별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황교안 그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는 격렬한 항의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면은 격렬한 항의가 있어도 사실은 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잘 참석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내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억울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결백 좀 밝혀주세요.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남긴 메모 내용 중 일부입니다. 고인은 지난 4월 말 아파트 입주민인 신모 씨와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후에 끊임없이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심 씨의 아나무인격인 언행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처음 인터넷상에 공개한 아파트 입주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게 나서기가 좀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라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하기가 꺼려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일단 이 사건이 약자에 대한 폭행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확신을 했고, 그리고 저희 입주민들이 이제 돌아가신 경비 아저씨한테 그런 받은 어떤 서로 주고받는 신의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또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앞으로 경찰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돼서 아저씨 명예 회복하고 진상규명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파트 이름이 알려질 수도 있고 해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웃들께서는 조금 꺼려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입주민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반응이? 사실 처음에 이 억울한 이야기를 처음 듣고 몰랐을 때는 5월 3일에 처음 알았어요. 입주민들이 감금 폭행을 당하신 거라서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셨기 때문에 아저씨가 그래서 알고 나서는 뭐 왜 알려졌냐, 이것이 공개되었냐, 갑질 아파트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우려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같이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이제 명예 회복하고 진상규명하는데 도와드리자 하면서 본인들이 또 입주민들이 각자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지고 해주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뭐 어떤 항의가 있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갑질 아파트 뭐 이렇게 이름이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모든 입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나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보고 많은 언론사들이 접촉을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용기를 또 내게 된 원인이라면 사실 돌아가신 이 최희석 씨가 굉장히 입주민들한테 많은 이제 사랑과 또 신망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셨나요? 물론 대부분의 경비 하시는 선생님들이 아저씨들이 다 이제 참 좋으세요. 좋으신데 특히 돌아가신 저희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넘게 경비원 중에서는 조금 오래 일하신 편이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느낌, 제가 말로 표현을 하기가 좀 표현력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참 진실되고 순진하시고 착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 경비 아저씨께서 일을 참 잘하셔서 뭐 좋다, 우리가 편하다 이런 걸 떠나서 참 사랑을 많이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업무 일지에도 이렇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는데 우리 입주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버스 정류소도 깨끗해야 된다 하고 거기도 다 아침에 청소하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만약에 비가 오면은 출근길에 비 맞으면 안 된다고 막 우산도 막 씌워주시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분이셨다는 생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은 저희가 이제 추모제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을 떠올리면서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아껴주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봤고, 아이들 이름도 다 외우시고. 이름도 다 외우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아내분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가 어렸을 때 업고 이제 일을 하신 혼자 업고 어린아이를 업고 일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때 우리 애들 같고 지금 또 손주 같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우리 입주민들께서 전부 합심해서 또 용기를 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업무일지 저도 봤는데 정말 글씨 하나하나 적으신 게 정성과 진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약간 좀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사실은. 자, 근데 지금 가해자로 지목된 심 씨, 사실은 이 심 씨가 그 후에 또 보이는 안하무인격인 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어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쌍방폭행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고인의 코가 부러진 거 이거 자해다 이런 말까지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은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나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5월 3일 그때 일요일이었거든요. 네. 주차장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가 보니까 아저씨가 코를 손으로 이렇게 쥐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실 땐 몰랐는데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니까 그 코 쪽에 방금 맞은 것 같은 상처가 있었거든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아이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이제 어떻게 이 좋으신 분을 폭행할 수가 있냐 이렇게 싸우기도 했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본인이 맞았대요. 이제 이거는 경찰 조사에서 저희가 경찰분들이 밝혀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뼈는 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주민들도 얘기하는 게 스스로 절대 자기 코를 때릴 수가 없대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 그 가해자가 자기 구멍을 빠져나갈 그거 구멍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 같은데 좀 예, 황당하고 안타까운 그런 그러네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CCTV도 있고 저도 그 영상 봤고요. 네. 그리고 주차들이 다 돼 있으니까 요새는 블랙박스도 거의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심정적으로 또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가해자 이름이나 신원 같은 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셨어요. 네. 일부러 안 하신 거죠? 일부러 안 했습니다. 네. 왜 일부러 안 하셨어요? 저희가 어떤 사적 보복이나 그 사람이 뭐 직업적인 부분을 까발려가지고 피해를 주고 싶고 이런 걸 원한 게 신상털기나 마녀 사냥을 원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떤 주민이 갑이고 경비원 아저씨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약자에 대한 폭행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건의 본질과 그 가해자의 행위에 좀 집중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자칫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칫하면 이게 가십거리가 될까봐 그러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건 본질이 중요하다. 네. 근데 지금 이 심 씨가 이 사건 제보한 사람을 수소문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그리고 뭐 고인 측에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 조직원을 풀어 손을 봐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협박도 있다는데 좀 겁나지는 않으신지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저도 그 문자를 전해서 봤는데 겁난다기보다 지금 이제 한두 명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네. 예. 그 온 국민 그 사람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좀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본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 입주민들은 아저씨를 거의 99.9%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사건 일지도 기록을 해드린 거고 경찰 조사 잘 받으시라고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참 용감하시네요. 진실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들어온 것이 없다.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뭐 유족들은 가해자 사과를 좀 받으면 어떻게 뭐 선처를 호소를 해보든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장례식장에 나타나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우리 신고와 제보해주신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성함은 제가 말씀을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분을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입주민들께 저희가 그 탄원서에 요구하는 거는 제대로 된 경찰 조사입니다. 핵심은 제대로 된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경찰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긴 하지만 최대한 이 사건의 내막을 전말을 다 밝혀주셔가지고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은 처벌받고 이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유서에도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억울함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유가족 분들 일단 뭐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받으신 상처 그리고 살아남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처벌은 또 처벌대로 이제 우리 법 쪽에서 이제 받는 처벌도 달게 받으시고 좀 변화된
삶을 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대로 된 경찰 조사 그리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유가족과 다른 친지들에게 네,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 정말 얘기 인터뷰는 네. 네. 그렇게 이상한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하면 자기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화를 돋구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존경스럽고요.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셨어요. 뭐 명품 아파트다. 그리고 이 방송 듣고 아셨는데 좋은 분들 많으세요. 네, 그분께서 버스 정류장까지 청소하시는 분이셨다. 네, 정말 평화로운 아파트고 그분만.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